아직 멀었어. 더는 장난 안 칠게. 지겹지도 않나. 칼라드 볼! 레이스 온! 모두 살겠어! 일어나. 좋은 꿈을 꾸기에 등장할 시간이야. 내 차례인. 두른의 무게를 느껴봐! 차게 해줄게. 또 봐. 걱정 말고 두 눈 어둠이 내릴 거야. 잘 자. 서로의 기회.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어. 규칙을 깨라고 있는 건! 지겹지도 않나. 칼라드 볼! 레이스 온! I am the bone of unlimited Blade Works! 일어나. 우선! 아무리 역경에 처해도 인간은 희망만 있다면 반드시 배팅을 하죠.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에는 올인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칼라드 볼! 좋은 꿈을 꾸기에 다시 간다. 또 봐. 결의만 이게 정해졌어!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어. 차게 해줄게. 주사위를 던져줬어! 뭐 아니면 보라! 한줄을 놀려고 있냐! 규칙을 깨라고 있는 건! 운이 좋은데! 하! 눈썰미 한번 좋군! 칼라드 볼! 두른의 무게를 느껴봐! 불멸의 우연! 속전속결로 끝내자. 하! 규칙을 깨라고 있는 건! 운이 좋! 에로트의 시간이야! 자, 그럼 마지막에 웃는 쪽은 누굴지 지금 바로 게임을 시작하죠. 결과는 이게 정해졌어. 시작하지.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내가 돕게 해줘. 칼라드 볼, 레이스 온. 더는 장난 안 칠게. 등장할 시간이야. 모두 가겠어. 생선을 내지. 지겹지도 않나. 일어나. 속전속결로 끝내자. 좋은 꿈을 꾸기 잘게 해줄게.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어. 눈썰미 한번 줘. 내 차례인. 칼라드 볼. 두른의 무게를 느껴봐. 더는 장난 안 칠게. 등장할 시간이야. 또 봐. 걱정 말고 어둠이 내릴 거야. 잘 자. 사소한 기회도 놓치지 마. 칼라드 볼, 레이스 온. 좋은 꿈을 꾸. 결과는 이게 정해졌어. 눈썰미 한번 좋군. 더는
다음엔 장난 안 칠게. 재밌게 놀자. 일어나.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지겹지도 않고 아무리 역경에 처해도 인간은 희망만 있다면 반드시 베스팅을 하죠.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에는 보내볼 가치가 있겠네요. 정선 내 차례인가? 칼라드 볼 레이스 어디 가는 거냐? 내 무게를 느껴봐! 감수 좋은 꿈을 꾸기. 다시 간다. 또 봐. 걱정 말고 어둠이 내릴 거야. 잘 자. 불을 올려볼게!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 다음엔 장난 안 칠게. 재밌게 놀자. 일어나. 아그넬 끊어좀 칼라드 볼 시작하지. 다시 간다. 또 봐. 다들 이렇다니까! 왜 더 신나게 살 수 없는 걸까? 좋은 패를 천천히 내면서 연기했군요. 덕분에 슬슬 초조해지네요. 여러분, 전 원껏 즐기기 위해 모든 힘을 걸겠어요. 이성을 포기해야만 진정한 호망이죠. 사도, 넌 분명히 콜일 거야. 그렇지? 이제 떠나려는 건가? 네. 어쩌면 당신이 얘기하던 곳에 들르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코니 꿈에서 뭘 찾고 싶은가? 뭘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꿈속에 없거든요. 가족이 너에게 문을 안 열어줄지도 모르겠고 왜죠? 자네가 걷는 길은 화합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해도요. 자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도 마찬가지네. 그는 다른 A원지와 다르기 때문이지. 그는 그 어떤 이도 바라보지 않으며 그 누구도 바라볼 필요가 없네. 그는 사람들이 마음껏 걸을 수 있도록 운명의 길로 거대한 그림자를 엮어냈어. 그 그림자는 고요히 그들을 뒤덮었지. 그래도 누군가는 그림자 속에서 돌아왔겠죠. 대부분이 그림자의 일부가 되었지.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네에겐 아직 한 가닥의 빛이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전 공허의 끝에 다다를 테니까. 죽은 자를 위해 슬피 울고 싶구나. 눈물이 비가 되어 강을 가득 채우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널 고향으로 이끌고.
여긴 어디지? 거대한 블랙홀과 바다. 내가 성공한 건가? 이 슬픈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카카바샤. 그 행운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 그들과 이틀간 게임을 펼치고 살아남아 네 가치를 증명해내라. 돈, 지위, 권력. 컴퍼니는 네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줄 거야. 우리는 다음 카카바의 오로라 아래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아쉽지만 여긴 네가 바라던 곳이 아니군. 공허 인간. 어쩌면 너에게 난 정체를 숨기는 사도일지도 몰라. 하지만 깊이 잠든 무상자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형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조차 없어. 공허는 평등하게 모두를 뒤덮고 있지.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 아래에서 더 먼 길을 걸으며 더 많은 무에 물든 거지. 그뿐이야. 그뿐이라. 친구, 뭐라고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군.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종착지, 즉 사후세계라는 건가? 이건 찰나의 꿈이자 익스의 수천 가지 표준 중 하나일 뿐이야. 공허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 잠시 멈췄다가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 아무래도 난 죽을 운명인가 보네. 네 소원이 그렇다 해도 들어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목적을 달성했으니 조금만 더 솔직해지는 게 어때? 무슨 뜻이지? 낙원에서의 네 공연은 정말 재밌고 허세로 가득 차 있더군.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기술로 거의 모든 사람을 속였지. 아무도 네가 이미 부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공을 들이고 목숨까지 건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페나코니의 꿈 세계에는 진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말이지. 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그래야만 연쇄살인 사건보다 깊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꿈속 죽음을 통해 그곳에 갈 수 있을 테니까. 이 축제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약속의 땅, 시계공의 유산인 진짜 페나코니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도 우연히 알게 된 사건이 모든 걸 연결하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어. 그 사람의 정체 맞지? 너도 알고 있는 모양이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에 걸어보고 싶네. 살인 사건이 좋은 핑계긴 하지만 아직 좀 부족하거든. 설령 페나코니의 사례가 한두 번 일어난다 해도 영향을 받는 건 극소수일 테니 큰 파장은 없겠지. 이 좋은 꿈은 망망대해가 아니라 외딴 섬이야. 가족은 화합으로 높은 제방을 쌓아 외부와 차단하고 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익사하지 않게 지켜줬어. 게다가 이 죽음을 차단하는 장벽을 이용해 숨겨야 하는 비밀을 심해에 매장했지. 고통이나 사상자가 없는 좋은 꿈에서 그 비밀들은 두 번 다시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누군가 장벽을 넘고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말이지. 이미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있잖아. 난 일찌감치 힌트를 얻었어. 벙어리가 가리키는 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심해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다시는 무대에 서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여자가 무사히 페나코니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기뻐. 힌트? 증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증거는 없어. 이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죽음을 대하는 가족의 솔직함 뿐이야. 외부인에게 과하게 너그러운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수상함을 자아내. 하지만 증거는 진실을 밝혀낼 때나 필요한 거지. 사건을 의심할 때는 중요치 않아. 내겐 의심이면 충분했거든. 누군가 그 기억의 영역 밈처럼 날 살해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내 생각에 넌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도시 저녁 방송으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 한 것도
누군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걸었기 때문이겠지. 넌 정말 운이 좋아.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마침 내겐 좋은 꿈의 장막과 네 몸에 있는 화합의 낙인을 뵐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이 있지. 넌 교활하기도 해. 일부러 우리가 대립하게 만들고 남들 앞에서 사도라는 말을 반복해 궁지에 몰린 내가 검을 뽑아들게 했지. 그래서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운과 계략 뭐 하나 빠져서는 안 돼. 게다가 네 계획에서 승자는 언제나 컴퍼니잖아. 마지막에 네가 내게에서 진다 해도 가족에겐 사절의 목숨도 충분히 값진 법이니까. 엄청난 도박이지, 안 그래? 하지만 하나만 바로잡자면 나도 컴퍼니의 완벽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난 스텔라론을 폭발시킬 수 없어. 사금석은 내가 무대에서 도망치는 걸 지켜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지. 만약 네가 끝까지 그 검을 뽑지 않았다면 완벽한 내 패배였을 거야. 만약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가 이겼으니까. 넌 자신을 위해 심해로 향하는 입장권을 얻었지. 앞으로 심연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네 또 다른 도박인 셈이지. 망설였던 적 없어? 당연히 망설여지지. 하지만 내 행운을 믿어보는 수밖에. 이것 말고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 꿈에서 깨어나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 네 도박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헤어지기 전에 하나만 더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알려줬으면 해. 왜 우리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공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를 뒤덮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야. 하지만 그건 여전히 저기 있잖아. 만약 운명의 주사 위에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결말이라면 우리는 왜 그것에 맞서야 하는 거지? 내 대답으로 네 의문을 풀어줄 수는 없어. 그건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며 네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니까. 하지만 네가 그랬지. 잠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다. 생명체는 왜 깊은 잠을 잘까? 그건 아직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 우리가 왜 단단히 준비하고 싶어 하는지 너도 알고 있겠지.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해도 상관없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일은 정말 많거든. 하지만 결말로 향하는 길 위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정말 많아. 그 결말은 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해. 주머니를 확인해봐. 네 친구가 일찌감치 해답을 줬으니까. 그럼 행운을 빌게. 나도 이만 가봐야겠네. 아저씨, 가려고요? 결국 이 꿈 세계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가 이곳에 없으니까. 그들은 어딨는데요? 모든 사람이 도착하게 되는 아주 머나먼 곳에 있지. 아저씨도 갈 거예요? 언젠간 가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어느 날 하늘에서 또 비가 내리고 지모신의 부름이 들려온다면 운명의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닫고 다시 가족을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단단히 준비해야지. 뭘 준비하는데요? 가족을 만날 준비 말이야.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도록. 아저씨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물론이지. 난 지모신께 축복받은 아이니까. 근데 많이 긴장한 것 같네요.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어쩌면 너만이 날 도울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손이나 맞대볼까? 출발하려고요? 부디 지모신께서 널 위해 세 차례 눈 감아주시기를. 끝없이 심장이 뛰고 언제나 여정이 평탄하며 영원히 계략을 들키는 일이 없도록. 카카바의 오로라 아래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잘 지내, 카카바샤. 사금석의 빛이 사라졌어. 그렇다면 결과는 하나인데? 약속을 지킨 모양이네. 소원도 이뤘고. 계획대로 당신의 초석이 무사히 가족의 영지에 보내졌으니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수확을 시작하자고. 나는 아련하고 술을 따르고 소유하러 왔나니 감로를 위해 독주를 내리고 봄에 파종하며 가을에 수확해 마른 열매가 만개하기를 기다리리다. 모든 것을 엠버로드에게. 깨어났군. 한참이나 기다렸다.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지. 난 스텔라론 헌터 샘이다. 일찍이 네 앞에 나타나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예상보다 방해물이 많더군. 11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지.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각본의 구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엘리오 말대로 우리는 이 꿈의 땅에서 잊을 수 없는 수확을 얻게 될 테지. 나에겐 그와 카프카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은랑과 블레이드처럼 뛰어난 특기도 없다. 내가 잘하는 것들 대부분은 불쌍히 여길 필요 없는 악당에게만 적용되지. 그러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단 하나뿐이다. 내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 내 전부를. 비궁 같은 복도와 도처에 널린 함정장치. 이 저택의 주인은 의심병이 다소 심한 모양이군. 재밌는 말이네, 보안관 선생. 그 유머 감각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뿐인데 왜 그러지? 정곡이라도 찔렸나? 갤러거 씨, 난 인내심이 그리 많지 않아.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 당신이 진범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만 커질 뿐이지. 망나니, 깡패, 주정뱅이, 불량배 이런 헛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살인마의 공범으로 몰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군.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취소하지. 넌 의심병이 심한 게 아니야. 미치광이지. 알아들어? 미치광이라고! 너희 가족은 이 늙은 개의 등골을 부러뜨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뽑았어. 그런데 이젠 날 범인으로 지목하시겠다. 망할 놈. 길가의 떠돌이 개에게 성질을 부리는 건 솔글레디의 떡이 된 머저리밖에 없을 거다.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미친 소리만 짓거리는 거지? 나보다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소동 피우는 손님을 더 신경 써야 할 텐데. 굳이 알려줄 필요 없어. 그 사절이 공관에서 나갈 때 이미 그자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깨달았지. 내 하인이 모두 봤어. 그자의 마술에 속아 넘어가긴 했지만 상관없어. 지금 이런 상황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그자를 풀어줬는지, 왜 스튜디오 테마파크의 무대를 일부러 비워뒀는지 알아? 내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냥개 너였으니까. 그자가 소란을 피울수록 너와 네 진짜 주인이 핏빛 복수를 할 가능성도 커지겠지. 내가 진짜 범인이라면서 뭘 더 숨기는 거지? 너한테도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군. 그들은 살인사건 따위 신경 끄고 조화의 축제에만 전념하라고 했겠지. 내 말이 틀려? 다정한 오빠? 아무래도 그 위장 덕분에 가족의 자세한 내막까지 알게 된 모양이군. 위장? 대체 어딜 봐서 내가 가짜라는 거지?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라고! 빗꼬리 달린 자식! 네 몸이 진짜란 건 인정하지. 베니처럼 부드럽고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 휘트커경의 눈빛이 떠오르는 주황빛 눈, 울씨의 훈장인 이상한 흉터. 그 회색 조끼, 넥타이, 사냥개 훈장, 물통, 음료 제조 기술, 보안관이란 신분. 이것들은 모두 진실이야. 바로 52명의 충성스러운 가족 일원에게서 비롯된 거지. 그것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수많은 진실이 거짓으로 엮이게 돼. 넌 그들에게 얻어낸 신락 같은 인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꿈세계에서 허구로 완벽한 갤러거를 만들어낸 거야. 내 말이 맞지? 신비의 하수인? 제법이군. 대단해. 아무래도 널 과소평가했던 모양이야. 네가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그게 뭐? 그걸로 내가 네 여동생과 미립국자를 죽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 네가 기억의 영역 미민, 죽음과 한통속이라는 걸 증명하기엔 충분하지. 잘 들어. 네가 어떻게 한 건진 관심 없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단 하나야. 이 빌어먹을 떠돌이 개자식! 왜 그 애를 죽인 거냐? 당사자는 눈이 어둡기 마련이지. 눈에 든 모래는 볼 수 없어. 모래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 뿐. 답을 원하나? 내가 줄게. 모든 건 그 망할 운명의 농간 때문이야. 속보입니다. 페나콘이 조화의 축제가 카운트다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계소년의 초침 소리와 함께 시스템 시간 12시간 후에 이 성대한 축제의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할 말 있으면 대화로 풀자고. 털복숭이 베이비, 미안하지만 나도 급한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어.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아보네. 그럼 그게 위험한 짓이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지. 이봐, 뭘 그렇게 위협적으로 굴어? 이건 인사하려고 꺼낸 건데. 마지막으로 말하지. 네 정체와 목적을 밝혀. 내 이름은 부트힐, 갤럭시 레인저야. 갤럭시 레인저? 뭐야 그 귀신 본 표정은? 우리가 이미 절멸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하긴 정적을 오랫동안 감추면 이런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 수렵의 의협단체는 이런 식으로 은하열차를 탈취하지 않아. 아직 안 했잖아. 총 들고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게 어떻게 탈취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미안하지만 갤럭시 레인저의 상황에 관해 은하에 떠도는 소문은 하나같이 꺼림칙한 게 사실이야. 그러니 널 믿기 어려울 수밖에. 나 원참 그 무식한 베이비들. 지어내는 이야기가 갈수록 터무니없다니까. 갤럭시 레인저는 전부 원시 박사 때문에 긴팔 원숭이로 변해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그네를 타고 있다고 하질 않나. 물론 날 못 믿겠지. 나 역시 너희가 진짜 무명객이란 걸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총에 장전된 이 탄환 보이나? 9mm 영원한 클래식이지. 지금 난 은하열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 너희도 그 녀석처럼 가짜라면 이 탄환은 내 이마에 꽂히고 말 거야.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너희부터 증명해봐. 어이, 어디가? 이게 뭔지 알겠어? 이건... 베이비, 설마 결맹옥조? 정말 선주로부터 이걸 받았다고? 베이비? 이건 선준 나부의 경원 장군이 열차에 선물한 옥조야. 이 옥조가 열차에 있다는 건 선주 연맹이 은하열차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증거지. 이 정도면 충분한가? 제법이군. 이 드넓은 은하에서 이걸 살짝 쥐기만 하면 수천만의 운기군을 소환할 수 있다니. 벌어먹을 정말 장관이겠군. 이제 네 차례야. 갤럭시 레인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 이런 좋은 물건이 없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익히 봐왔지.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해. 자, 마음껏 물어봐. 내 대답이 네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보자고. 내가 수상하다면 그때 날 쫓아내도 늦지 않잖아. 내가 왜 네 뜻대로 해야지? 내가 진짜 갤럭시 레인저라면 손해볼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갤럭시 레인저는 어떤 조직이지? 까다로운 질문인데 난 우리를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야. 우린 모두 각자의 정의에 따라 수렵 운명의 길을 걷고 보편적 가치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답으로는 우리의 신뢰를 얻지 못해. 너만 더 위험해질 뿐이야. 공동의 신념 따위가 궁금한 거지. 근데 갤럭시 레인저에게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우리는 공동의 마지노선에 의해 하나가 된 거니까.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무고한 이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이런 맹세는 위대한 신념 따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야. 우리 갤럭시 레인저는 그 마지노선만 바라보지. 누군가 그걸 넘으려 할 때면 수렵의 복수가 어김없이 찾아가게 돼. 하지만 이 마지노선은 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해. 선을 건드리지 않는 한 뭐든 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두 번째 질문. 왜 은하열차를 곤란하게 하는 거지? 말했잖아.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페나코니에 꼭 가야 하는데 초대장이 없어서 가족이 호텔 입구조차 못 들어가게 막고 있거든. 그러니 무명객의 신분을 빌리는 수밖에. 너희가 가족의 귀빈이라는 건 온 은하가 아니까. 갤럭시 레인저도 귀빈 아니야? 정곡을 찔렀네. 그게 바로 내가 온 이유야. 뭐 말해도 상관없겠지. 레인저들은 우리를 사칭 중인 어떤 깜찍이를 쫓고 있어.
그 여자는 지금 페나코니에 있지. 정보를 제공해준 건 기억하는 자야. 여느 밈 생물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졌지. 소름 끼치는 녀석. 하지만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 갤럭시 레인저를 사칭한 자는 누구지? 그게 세 번째 질문인가? 대답하기 곤란한가? 아니, 말해도 안 믿을까봐. 자신을 아케론이라고 칭하는 그 여자는 정부원의 말에 따르면 공허의 사도일 가능성이 커. 그건 불가능해. 내가 뭘 했어? 뭐 걱정 마. 나도 처음 들었을 때 너랑 똑같은 반응이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익스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잖아. 그가 평범한 인간에게 힘을 부여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사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겠네.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으면 은하 대혈투의 무대에 오르는 걸로 모자라 자신이 걷는 운명의 길을 배신하는 일이 될 테니까. 전에 운 좋게 한 환락의 사도를 만난 적이 있어. 겉만 보면 그 광대들과 다를 게 없었지. 이 몸이 상대를 잔뜩 취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그런 엄청난 신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가장 순수한 수렵에도 빛 속의 선주연맹과 그림자 속 갤럭시 레인저가 존재해. 운명의 길이란 결국 인간이 창조해낸 개념이고 우리의 인지를 벗어난 외부 세계가 분명 있겠지. 공허의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그만큼 공허가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이제 알겠나? 지금 네 동료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아직도 못 믿겠다면 메시지를 보내봐. 다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둘 다 꿈세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기억하는 자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아케론이라는 자가 뭘 하려는 건지도. 난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그건 그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거 아나. 꿈의 땅에 처음 온 이는 자신이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은연중에 걸음을 멈춰.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현실이든 꿈세계든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인류의 본능이지. 황금의 순간이 완성됐을 때부터 하늘은 그 자리에서 모든 환락의 밤을 지켜봤어. 하지만 지금 밤하늘은 가차없이 베어졌고 공허의 먹구름에 물들었다네. 그 과정은 검을 한 번 휘두르는 사이에 일어났지. 한 번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두 번이었거든. 그저 두 번째가 조금 빨랐을 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네. 이 축제에는 불청객이 너무 많이 모였어. 아무리 화합이 모든 걸 포용한다 하더라도 페나코니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일부 손님에게 축객령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축제의 별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네. 공허한 꼭두각시야.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빛나는 무대에 오르면 안 되는 법. 그림자 속에서 산다는 점에선 우리 둘 다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적어도 남과 대화할 땐 본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어?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 그대가 이곳에 남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군. 하지만 그대가 믿든 안 믿든 이게 진정한 나라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지. 이게 가족이 말하는 단결인가? 내 육신은 이미 사라졌네. 지금은 107,336명의 참나무 가문 후손들이 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필요한 순간마다 날 대신하여 좋은 꿈의 조화를 전파하고 이 낙원에서 죄악을 쫓아내고 있지. 나한테 페나코니를 떠나달라고
부탁하려는 것 같네. 알고 있다니 기쁘군. 다만 이건 부탁이 아닐세. 당신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군. 지금 날 위협하는 건가? 마침표로 마쳤으니 이건 일종의 서술이지. 내 정체를 알고도 이렇게 악의를 드러낸 자는 당신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야.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겪어왔고 대부분 사람은 내 물음에 못할 것도 없다고 답했지.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불가능이었어. 자신만만하군. 하지만 명심하게, 가족은 겸손하지만 결코 나약하진 않다는 것을. 화합의 선율은 온 우주에 퍼져 있고 그대가 불복하여 검을 뽑는 순간 평생 영원의 백부장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테지. 꿈의 주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내가 직접 유배한 외부인은 총 137명이네. 누군가는 내 날개를 부러뜨렸고 누군가는 내 육신을 불태웠지. 하지만 난 여전히 이곳에 있네. 그 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런 다음 넌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전부 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 당신 말대로 이곳을 떠날 거니까. 아주 현명한 선택이로군.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해야겠지. 확실히 그대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이다. 그대는 페나코니와 같은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명심하게. 저편에서 태어난 자는 이 편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법이지. 그러니 어서 떠나.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말게. 축제의 별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에 수많은 사기꾼, 악당, 범죄자가 몰려들지만 아무리 화합이라 해도 공허의 자멸자를 반길 생각은 추호도 없네. 게다가 그대는 주변의 모든 것과 함께 죽음에 이르러야 하지 않는가. 그대의 힘은 깊이 잠든 무상자의 선물이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오해. 마치 시면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처럼 모든 생명을 죽음과 죄악으로 인도하지. 아케론, 확실히 걸맞은 이름일세. 저편에서 온 사람으로서 충고 하나 하지. 페나코니가 화합에서 벗어났다는 건 당신이 더 잘할 거야. 당신들의 목적이 어떻든 난 하나의 결말만 보이는군. 그 미래는 공허로 가득해. 그의 그림자 속에 침몰해버린 여느 세계처럼 말이야. 조금 전에 기이한 광경은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의 설비 고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이 현장을 맹세컨대 그건 영화 촬영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수많은 칩이 떨어지길래 하나 낚아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고요. 실례지만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있었던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무슨 문제라도... 당신은 로빈 씨?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안심하세요. 좋은 꿈 여정에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방금 말씀하신 칩에 관한 게 신경 쓰이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평범한 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칩이 사라졌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북극 가문이 오랫동안 준비한 꿈 모방 기술인가 보네요. 네? 그렇다면 그 칩들이 전부 연출된 효과라는 건가요? 하지만 분명...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원래 조화의 축제에서 최초로 선보이려던 건데 이렇게 유출될 줄은 몰랐네요.
비밀을 지켜주시겠어요? 칩이 비처럼 내리는 몽환적인 광경은 제 공연에서 선보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요. 감사해요. 그에 대한 답례로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이 버튼은 축제 도중에 버튼을 누르면 서프라이즈가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럼 다른 손님들도 걱정인 듯하니 이만 가볼게요. 계속해서 이 꿈 세계를 즐겨주세요. 다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테마파크에서 있었던 일이 큰 소란을 일으켰나 보네. 가족은 꿈세계 속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 생명체들이 스튜디오 테마파크로 향하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가족은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연인과 함께 현실로 돌아가겠어요. 아무래도 식견이 넓은 분이신가 보네요. 불청객이 꿈세계에 난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평범한 손님이 아닌 컴퍼니의 사절이죠. 가족은 언제나 손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로빈 씨, 사냥개 가문이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봉쇄했다는 건 압니다. 가족이 어떻게든 명예를 지키고 싶은 것처럼 손님으로서 저 역시 제 목숨을 걸고 싶진 않다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무고한 이는 없잖아요? 꿈세계가 약속드린 것만큼 완벽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족이 관리하는 좋은 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건 저보다 잘 아시겠죠? 이런 사고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몇 명이나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곳에 남을 수야 있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죠. 베나코니를 찾은 손님은 꿈 세계를 즐기고 싶을 뿐 가족과 컴퍼니의 갈등에 휘말리고 싶진 않다는 걸요. 그러니 더 이상 소란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군요. 물론입니다. 조아의 축제의 시작을 앞둔 지금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할 테니 안심하세요. 이건 가족이 사과의 뜻으로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공연을 시작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일 아닙니다.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리허설 사고가 일어난 것뿐이니 손님분들은 진정하시고. 이봐, 제정신이야? 로빈 씨도 못 알아보다니.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사냥개 가문에 온 지 며칠 안 된 데다 현장 작업에도 익숙치 않아서 몰라 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긴장 푸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보고드립니다. 테마파크는 이미 봉쇄했고 대부분 손님이 꿈세계의 기이한 광경에 이미 익숙한 탓에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혼란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로빈 씨. 아무 사고 없도록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을게요. 그나저나 테마파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그건 실은 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컴퍼니 사절이 흑심을 품고 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갤럭시 레인저는 아주 손쉽게 하늘을 베어버렸던데. 로빈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 중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파벌이 페나코니에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한 일이니. 가족을 향한 충성심에 감사드려요. 축제의 별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 컴퍼니 대표는 페나코니의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고 심지어는 강압적인 수단을 쓸 준비까지 했더군요. 물론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협상 결렬의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아요. 어쩐지 컴퍼니 직원은 꿈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주된 원인이었군요. 그럼 소란을 피운 녀석은 잡혔습니까? 걱정 마세요.
오빠가 그자의 행방을 쫓고 있으니 곧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컴퍼니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죠. 그러니 꿈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부탁드릴게요. 안심하십시오, 로빈 씨. 컴퍼니 놈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맡겨주신 임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또 불안해하는 가문원이 있다면 저 대신 전해주세요. 꿈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요. 이건 북꽃 가문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데 여러분께도 드릴게요. 조아의 축제에서 열어보면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예요. 로빈 씨에게 선물을 받다니 꿈만 같아요. 자, 여긴 이미 꿈속이었죠.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 나타나면 용감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꿈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사냥개들이 지킬 테니 걱정 마십시오. 로빈 씨? 여기서 팬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좋은 꿈으로 가득한 세계, 페나코니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다니. 그나저나 조화의 축제 준비로 한창 바쁘신 거 아니었나요? 무대 준비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여는 것도 다 여러분께 신주님의 하모니를 전하기 위함이니까요. 모두와 함께 노래할 기회가 있다면 절대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 사고로 꿈 체험에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러 와야죠. 근데 정말 사고가 맞나요? 저희 모두 빛처럼 쏟아지는 칩과 하늘을 가르는 붉은 빛을 봤거든요. 이펙트 효과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는데. 그리고 그 너그러운 신사분도 만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가족이 곧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로빈 씨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조언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나라도 지친다고. 로빈 씨? 하지만 돕기로 했으니 끝까지 도와야겠지. 그야 난 착하기로 유명하니까. 뭐라? 내가 뭐라고 있었지? 당신은... 자, 받아! 가족이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야. 조화의 축제가 시작될 때까지 잘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이 버튼을 눌러봐. 어쩌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네. 넌 이곳에서 황금의 순간에 처음 발을 들였고 이제 이곳에서 진정한 페나코니로 가게 될 거야. 너와 다시 동행하게 돼서 기뻐. 이제 나도 마침내 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겠네. 보다시피 나의 또 다른 이름은 스텔라론 헌터, 샘이야. 난 괜찮아. 미안. 지난번엔 많이 놀라지 않았길 바래. 궁금한 게 많다는 거 알아. 우리가 낯선 꿈세계에서 죽음과 맞닥뜨렸던 일 기억나? 그때 난 밈에게 잡혀 있었어. 그게 날 해치려던 순간 난 그 끔찍한 눈동자에 비친 또 다른 꿈세계의 그림자를 봤어. 각본의 힌트 덕에 그 밈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은랑을 통해 너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꿈속 호텔로 부른 거야. 원래 너희 앞에서 죽음을 소환해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고 너희를 판에 끌어들이려고 했어. 하지만 계획과 달리 난 각본을 거스를 수 없었고 너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못했지. 네가 본 것처럼 난 죽음의 날개 칼날에 관통됐었어. 농축된 기억물질이 짓누르자 그것들은 머릿속에서 터졌고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지. 잠깐의 마비가 끝나고 보니 내 몸은 멀쩡했어. 난 여전히 살아있었고 예상대로 좋은 꿈과 전혀 다른 곳에 도착했지. 페나코니의 꿈세계 아래에는 더 원시적이고 혼란한 기억의 영역이 숨겨져 있었고 그 이름은 유배의 땅이었어.
그래서 꿈세계 속 호텔로 돌아와 너에게 그 존재를 알리려고 했지. 하지만 내 정체를 밝힐 수 없었기에 네 일행의 주의를 돌려 널 전장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이후에도 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어. 그러다 얼마 전 핏빛의 검광이 꿈속의 거대한 벽을 갈라 너희들이 이 깊은 꿈세계에 떨어지게 된 후에야 난 너와 네 동료들을 하나둘 깨울 수 있게 됐지. 이게 그동안 있었던 일이야. 이해해. 방금 한 얘기를 무작정 믿기는 어려울 거야. 난 그저 네가 마지막 해답에 아주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한 가지 일만 해준다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 같이 이곳을 떠나자. 자, 눈을 감아. 그리고 심호흡하며 마음속으로 꿈세계의 윤곽을 그려봐. 절대 눈을 뜨면 안 돼. 3, 2, 1. 겁먹지 마. 우릴 맞아줄 사람이 왔으니까.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줄 몰랐네. 응? 면허는 있어? 있어. 그거 참 뜻밖이네. 왜? 여기가 죄악의 도시 예페라라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의 시스템 시간으로 20시간째 못 잤는데 괜찮은 건가 해서. 괜찮아. 이런다고 너나 나나 죽진 않을 테니까. 난 아닐지도 모르니까 역시 좀 천천히 가는 게 좋겠어. 점입은 끝났어. 언제든 쌤을 가동해도 돼. 아직 각본의 다음 막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이 몸으로 조금만 더 있게 해줘. 정말 긴 터널이네. 출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길 줄은 몰랐는데. 시스템 시간 30분 후면 그게 우릴 카프카에게 데려갈 거야. 그 후엔 예페라 형제회가 멸망하겠지. 그것도 전부 각본? 네 각본에도 있어. 미안, 몰랐어. 네가 선택적으로 무시한다 해도 그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아. 말했잖아. 그건 나쁜 습관이라고. 그럼 당신은 이번엔 원하던 죽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늘 그렇듯 백지 상태야. 그건 이 행성에 없어.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지? 그야 지금 졸음운전 중인 차에 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랄 뿐이야. 이 차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난 그저 핸들에 손을 올려둔 것뿐이지. 이제 됐나? 농담이야. 엘리오는 늘 운명은 하나이며 누구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했어. 그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우리 역시 정해진 결말을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진 자신을 위해 뭐든 해볼 수 있잖아. 우리 모두 그럴 권리가 있어. 안 그래? 오늘이 지나면 은하 역사에서 예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영원한 불길의 권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야. 그리고 머지않아 초대장 한 통을 받게 되겠지. 그것이 네 다음 목적지가 될 거야. 꿈의 땅, 페나코니. 그곳에서 네가 원하던 답 또는 해방을 찾긴. 무사해서 다행이군. 해답은 눈을 감는 거였어. 놀랍지 않아?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괴물이 실은 유배의 땅을 지키는 가디언이었다니. 그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좋은 꿈에 있는 사람을 이곳에 데려온 거야. 지금껏 우린 꿈세계에 진정한 죽음이 존재하는지 늘 의문이었는데 보아하니 그건 배후의 인물이 실정 사건의 진실과 꿈이 흐르는 암초라는 성체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사고의 함정이었던 것 같군.
그 밈의 등장은 언제나 시계공과 관련이 있지. 납치된 사람들이 모두 꿈이 흐르는 암초로 보내진다면 이곳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걸세. 여긴 좋은 꿈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고 가족 같은 관리자도 없죠. 정신 상태도 묘하게 멍한 것 같고요.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갤러거라는 낯익은 이름을 들었어요. 또 그 남자인가? 매번 중요한 장소에 딱 맞춰 나타났었지. 덕분에 사람 찾는 수고는 덜었지만. 히메코와 마치 세븐스는 이미 출발했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출발하자고. 진정한 꿈 세계, 유배의 땅.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과 좀 더 이야기해볼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제야 털어놔서 미안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우선은 각본 때문이야. 엘리오가 본 미래에서 샘과 은하 열차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예언의 굴레를 깨보려고 했지만 지금 이게 최선이었어. 또 다른 이유는 내 사심 때문이지. 난 샘이 아닌 안디의 신분으로 너희와 동행하고 싶었거든. 고마워. 엘리오가 내게 내린 지시는 단 하나. 은하열차가 성대한 유산을 쫓게 만들어라. 그건 시계공의 유산이 개척의 여정과 너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뜻하겠지. 과거 엘리오의 각본은 특정 스텔라론을 중심으로 전개됐어. 하지만 네가 나타난 이후로 그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 듯해. 어쩌면 그도 미래에서 불가능한 일을 본 거겠지. 전에 의료 캡슐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나? 그게 바로 샘이야. 창공 전선 그라모스의 철기이자 반딧불이 타이포 전략 강습 기갑이지. 샘은 내 생명의 유람이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야.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샘은 세상의 눈에 비춰야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어. 꿈이 흐르는 암초의 시간 척도는 현실과 다르니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 넌 기억 물질에 민감해서 자칫하면 이 기억의 영역에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제야 털어놔서 미안해. 꿈이 흐르는 암초의 시간 척도는 현실과 다르니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 넌 기억 물질에 민감해서 자칫하면 이 기억의 영역에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 염려되는 게 있다면 얘기해보게. 어쩐지 계속 검을 뽑지 않으려 하더라니. 그 투박한 검집에 그런 무서운 힘이 담겨 있을 줄이야. 어벤츄린의 힘이 보존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다면 꿈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았을 걸세.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네 체내에 스텔라론이 없었어도 어벤츄린은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뤘을 테니까. 지금은 아케론 씨를 믿어보자고. 그녀의 실력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겠지. 너희가 조사 중일 때 그가 핵심 정보를 제공해왔네. 과거 시계공이었던 미하일은 가족과 함께 지금의 페나코니를 세웠지만 어떤 이유로 그들과 갈라서게 됐다고 해.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일세. 너희는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보안관이라는 자가 어째서 자신과 시계공의 과거로 화제를 돌린 걸까? 게다가 지금 반대까지 그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니 여러모로 의심이 드는군. 널 찾기 전 반디는 우리에게 스텔라론 헌터라는 신분을 밝히고 많은 정보를 공유했네. 그 불꽃 기사의 정체가 소녀였을 줄이야. 남에게 쉽게 밝힐 수 없는 비밀일 테지. 그걸로 그녀의 협력 의지를 확인한 셈이겠군. 그렇다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건 아닐세. 그 소녀의 상태가 꿈에 들어온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만을 바라야지. 마음이 가라앉았길 바라네.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지.
길을 따라가면 승강기가 나올 거야. 그걸 타면 유배의 땅의 중심으로 갈 수 있어. 아주 거대한 시계소년이군. 아무래도 그 시계공은 꿈이 흐르는 암초에도 짙은 흔적을 남긴 모양이야. 시야를 벗어난 꿈세계. 이 정도 규모의 거주구역이 존재한다니